세월의 향기, 할머니의 정원이 다시 피어나다. 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햇살 가득한 내 정원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손때 묻은 유리창 너머로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이고 알록달록한 꽃잎들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뽐내듯 피어 있습니다. 70평생 이 작은 정원과 나는 한 몸처럼 숨쉬고 웃고 울었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단순한 흙과 풀의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남편 민우 씨와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우리만의 세상입니다. 이 정원에는 우리 사랑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원 곳곳에서 그의 따뜻한 채취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저 은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내 이름은 은하. 올해로 75이 된 할머니입니다. 남편 민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아려오지만 나는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정원을 가꾸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의 약속, 제 삶의 가장 신성한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식물학자를 꿈꿨고 은퇴 후에는 나와 함께 이 정원에서 평생을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은하야, 나중에 우리만의 파라다이스 정원을 만들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을 다 심고 향기 가득한 나무들을 심어서 거기서 남은 인생을 꽃처럼 예쁘게 살자. 그는 나에게 늘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심장 속에 새겨져 제 삶의 매 순간을 지탱하는 유일한 주문처럼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의 꿈이 담긴 이 정원은 나에게 삶의 유일한 의미이자 목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면 나는 잠든 햇살을 깨우듯 조용히 정원으로 나갑니다. 주름진 손으로 남편 민우 씨의 숨결이 닿았던 곳곳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특히 민우 씨가 프로포즈하며 건네주었던 빨간 장미의 꺾꽂이로 키운 이 덩굴 장미는 해마다 풍성하게 꽃을 피워 올립니다. 그 붉은 꽃잎을 어루만질 때면 마치 민우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이 장미 속에서 영원히 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가 심었던 붉은 장미꽃 봉우리에는 여전히 그의 뜨거운 사랑과 온기가 남아있는 듯하고 그가 애지중지하며 함께 만들었던 작은 연못 위에는 그의 잔잔한 미소가 아침 이슬처럼 송골송골 맺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흙을 만지고 조심스레 풀을 뽑고 목마른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 남편과 대화합니다. 민우 씨, 오늘 장미꽃이 참 곱게 피었어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파스텔 톤 색깔 그대로입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시들어가는 꽃잎을 떼어낼 때면 마치 제가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모종을 심을 때면 민우 씨, 또 하나의 희망을 심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대답 없는 대답 속에서도 나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 정원은 그와 나를 이어주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끈이었습니다. 나의 숨결이 닿는 모든 곳에 그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나에게도 그리고 이 정원에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낡은 고택은 점점 더 낡아가고 정원을 둘러싼 굳건했던 돌담은 여기저기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팔팔했던 기력은 쇠퇴했고 무릎 관절은 삐걱거렸습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일이 점점 더 버거워지면서 작고 성가신 잡초들이 푸른 꽃잎들 사이로 야금야금 고개를 내밀었고
제가 가장 아끼는 장미나무에는 끈질긴 진딧물들이 창궐했습니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들어가거나 죽어가는 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내가 과연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자신의 늙어감과 무력함을 정원이 대신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치. 마을 전체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고층 아파트 단지로 변해가면서 우리 정원은 마치 시간 속에 갇힌 듯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아파트들 사이로 햇살은 점차 덜 들어왔고 정원의 그늘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수시로 찾아와 낡은 고택과 정원을 팔라고 회유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땅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죠? 좋은 값 쳐드릴 테니 편안한 아파트에서 지내세요. 여생 편히 보내셔야죠. 그들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나는 홀로 이 정원을 지켜내는 것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나약한 생각도 마른 가지처럼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이치. 나는 나의 부족함을 자책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무 씨.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죠? 마음. 한편에서는 정원아, 너도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니? 하고 누군가 내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마디 굵은 내 손을 내려다보니 세월의 주름만큼이나 깊게 파인 흙자국이 보였습니다. 과연 이 손으로 언제까지 흙을 만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정원을 지킬 수 있을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정원을 가득 채운 꽃들 사이에서 홀로 앉아 남편을 그리워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려던 연약한 꽃잎 위로 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순간 그 꽃마저 시들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파라다이스 정원이 과연 이대로 사라져버릴까봐 그의 기억마저도 함께 사라질 것만 같아 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내 온몸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민우 씨와의 마지막 조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그의 웃음도, 그의 채취마저도 모두 이 정원에 묻혀 있는데, 이 정원이 사라진다면 그의 모든 흔적이 이 세상에서 지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나를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마치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나무처럼 제 마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치.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낡은 정원 문이 끼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10년 넘게 닫혀 있던 내 마음의 문이 함께 열리는 듯 했습니다. 나의 평화로운 정원에 낯선 불청객이, 아니 어쩌면 작은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는 낡은 등산복 차림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배낭은 그의 작은 몸집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진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소를 찾아왔는데 맞나요? 그의 눈빛은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내 고요하고 고독했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정원은 나만의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이치. 나는 아이의 돌발적인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드리워진 깊은 절망감 속에서 이 아이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얘야,
여기는 할머니네 집 정원이란다. 너는 누구니? 누구를 찾아왔니? 어째서 이런 깊은 산골 같은 정원까지 찾아왔니? 나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약간은 경계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파라다이스 정원 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요. 할머니네 정원이 소문난 파라다이스 정원이라서요. 여기서 제 미션을 완수해야 해요. 며칠 밤낮을 헤매서 겨우 찾았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파라다이스 정원 지도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나는 그의 엉뚱한 말과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정원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 이 작은 아이가 나에게 왜 찾아온 것일까? 나의 낡고 메말랐던 마음 속에서 작은 호기심이 움트는 듯 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엉뚱한 말과 행동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정원 찾기라니. 내 정원은 남편과의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낡은 고택의 정원일 뿐이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는 내 젊은 날의 빛바래 꿈과 남편과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듯하여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원에 남아있는 남편의 소중한 흔적들을 해치지 않을까 경계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나의 이 고독한 세상에 아이가 들어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치.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너희 부모님은 아시니? 이런 낯선 곳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단다. 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렴.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라는 아이는 고집스럽게 제 미션에 대한 이야기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외갓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 지도가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파라다이스 정원에는 아주 특별한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저 이걸 찾아서 꼭 완수해야 해요. 할머니는 이 정원의 수호자신가요? 아이의 맑고 초롱초롱한 눈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은 제가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치. 나는 결국 아이를 마당 벤치에 앉히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우진이는 시원하게 보리차를 들이켜더니 정원 곳곳을 탐험하듯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런 우진이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왜 이곳에 왔을까? 혹시 민우 씨가 보낸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민우 씨는 제가 절망의 늪에 빠질 때마다 늘 제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던져주곤 했으니까요. 이치. 우진이는 정원에 머물면서 저의 고독한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낡은 지도를 들고 정원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때로는 삽을 들고 땅을 파헤치고 때로는 돋보기를 들고 꽃잎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진정한 탐험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행동이 못마땅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애지중지 가꾼 정원을 망가뜨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까지 파고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치. 하루는 우진이가 민우 씨가 가장 아끼던 덩굴장미 가지를 뚝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덩굴장미는 민우 씨가 프로포즈하며 준 빨간 장미 꺾꽂이로 키운 것이었는데 얘야, 지금 뭘 하는 거니?
그건 민우 씨가 가장 아끼던 장미나무란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나는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나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이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여기 낡은 나무 조각에 지도의 흔적이 있어서 죄송해요. 우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아이의 순진한 눈을 보자 더 이상 꾸짖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거라. 저는 부러진 장미 가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의 한 조각이 부러진 듯 아팠습니다. 이치. 정원 한 구석, 은하 할머니는 부러진 장미 가지를 묵묵히 흙에 묻고 있습니다. 삽질을 할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우진이가 할머니의 등 뒤에 조심스럽게 다가선 우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할머니 어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장미를 할머니 슬퍼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아파요. 아이의 예상치 못한 말에 할머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삽질하는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고 숨소리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할머니는 애써 티 내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나의 슬픔을 안다고, 내가 뭘 안다고, 너 때문에 더 아프구나. 이 정원이 그렇게 할머니는 아이의 말을 외면하려는 듯 묵묵히 다른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할머니 이 장미 할아버지랑 같이 심으신 거죠? 그래서 더 슬프신 거죠? 제가 아끼던 낡은 비행기가 부서졌을 때 엄마는 제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할머니 마음도 지금 그런가요? 아이의 말에 할머니는 삽질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굳게 닫혔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우진이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힐끗 쳐다봤지만 여전히 직접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 나왔고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숨기려는 듯 할머니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민우 씨와 나의 약속을 이 아이는 내가 숨기고 싶은 슬픔까지도 꿰뚫어 보는구나. 마치 민우 씨처럼 그래, 슬프지. 시드는 꽃도 시들어가는 나도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맺힌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이치. 우진 할머니 옆에 바싹 다가앉아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양손으로 할머니의 흙 묻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잡습니다. 흙 따위는 개의치 않는 듯 그의 얼굴은 매우 진지합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이 파라다이스 정원을 지켜줄게요. 저도 탐험가니까 할머니 옆에서 계속 지켜볼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걸 원할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할머니.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이 파라다이스 정원을 같이 지켜줄게요. 저도 탐험가니까 할머니 옆에서 계속 지켜볼 거예요. 할아버지도 이걸 원할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할머니. 우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할머니의 차갑게 식었던 손을 천천히 데웠습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말과 굳건히 자신을 응시하는 그의 맑은 눈빛은 마치 얼어붙었던 호수의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더니 마침내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우진이와 눈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젖은 목소리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온기와 깊은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잊었던 온기였습니다. 혼자라 생각했던 어둠 속에서 이 아이의 작은 손이 내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의 꿈을 이 아이와 함께 다시 피워낼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었구나. 내가 이제 이 아이에게 기댈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시들었던 정원의 꽃잎을 이전과는 다른 다시 희망을 찾은 듯한 애틋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준다면 이 늙은 할미가 이 정원을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진아. 네, 할머니, 제가 도와줄게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치. 그날 이후 나의 정원에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정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 뿌리개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잡초를 뽑는 신용 대신 직접 작은 모종삽으로 흙을 일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정원에 가득 찼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에 잠겨 있던 제 귀에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마치 오래전 민우 씨의 활기찬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원에 활력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민우 씨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저를 지탱했지만, 우진이와 함께 정원을 가꾸는 지금은 함께 정원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싶다는 작은 희망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잃었던 기쁨을 찾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치. 어느덧 정원은 아이의 손길이 닿은 곳곳에 새로운 생기를 머금었습니다. 시들었던 난초 잎 사이에서 새순이 돋아났고, 빛깔이 바랬던 꽃잎들이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생생하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정원을 다시 사랑스럽게 그리고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진이는 저에게 잃었던 미소와 함께 정원의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제 손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치. 그날 밤 우진이는 제가 잠든 사이에 낡은 정원 일지를 가져와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일지에는 제 모습뿐 아니라 민우 씨가 앉아있던 낡은 의자, 그가 아끼던 물뿌리개, 심지어 제가 매일 쓰다듬는 장미꽃 봉오리까지 세심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의 어설픈 글씨로 할머니는 파라다이스 정원의 수호천사, 민우 할아버지는 이 정원의 씨앗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우 씨가 떠난 후 제 마음속 정원은 늘 겨울이었는데, 이 아이가 던져준 한마디에 다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듯 했습니다. 민우 씨가 제게 늘 희망의 씨앗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아이를 통해 민우 씨의 사랑이 계속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치. 그때였습니다. 우진이는 낡은 등산복 차림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는 파라다이스 정원 찾기 미션을 완수하고 다음 미션으로 떠나야 해요. 할머니와 정원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할머니, 이 정원을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의 미소도 잊지 마세요. 나이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제 마음은 아려왔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우진이라는 아이는 이제 또다시 저를 떠나보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제가 잃었던 남편 민우 씨의 뒷모습처럼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쓸쓸함 속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우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정말 고마워 잘 가렴. 우진이가 떠난 정원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침묵 대신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정원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제잘거림은 사라졌지만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웃음소리와 그림, 그리고 제게 건넸던 진심 어린 말들이 마치 정원의 꽃잎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떠나는 우진이의 뒷모습은 여전히 아련했지만 그의 쓸쓸함 속에 희망이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우진이가 제게 남기고 간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파라다이스 정원 지도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는 아이의 글씨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아이가 그린 그림은 제가 생각했던 단순한 정원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지도 곳곳에는 아이가 발견했던 정원의 특징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민우 씨가 남긴 낡은 도구나 표지판 그림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 한 귀퉁이에 작게 쓰인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정원입니다. 민우 할아버지의 꿈,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의 꿈은 그저 꽃을 가꾸는 것이 아니더군요. 세상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심는 거대한 사랑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아이의 지도를 통해 다시 제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 분명 민우 씨가, 아니,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이 저를 통해 이 꿈을 이어가라고 손짓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저희 정원은 단순한 추억의 장소를 넘어 또 다른 생명을 품는 소중한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민우 씨와 제가 막 연인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늘 식물학자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낡은 수첩을 건네며 말했었지요. 은하야, 내 꿈은 그냥 예쁜 꽃들을 많이 키우는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내 정원에 와서 위로를 얻고 병든 몸이 꽃과 나무를 보며 치유되는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어. 이 정원이 세상의 작은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파라다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어. 함께 이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 그때 저는 그의 꿈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함께 그 꿈을 이야기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다양한 치유 식물들의 그림과 함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정원, 마음의 숲, 희망의 정원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이 들고 우리가 이 정원에서 꿈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정원을 그저 그와의 약속, 그의 마지막 흔적으로만 생각하며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10년 만에 찾아온 단비처럼 제 마음을 적셨고 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따끔한 회초리 같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의 꿈을 너무 오랫동안 잠재워두어서 제가 당신의 꿈을 완성시킬게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저는 그저 정원을 지키는 것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낡아가는 고택과 시들어가는 정원, 그리고 제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남편의 꿈을 그저 제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처럼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 씨의 꿈은 그저 우리 둘만을 위한 작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정원이라니 그의 비전은 훨씬 넓고 깊은 바다와 같았는데 나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 작은 정원에 갇혀 슬퍼했던 것입니다. 이 정원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희망의 터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10년 만에 찾아온 단비처럼 제 마음을 적셨고 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따끔한 회초리 같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의 꿈을 너무 오랫동안 잠재워 두어서 제가 당신의 꿈을 완성시킬게요. 수첩을 덮고 창밖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들었던 난초 잎 사이에서 여린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작은 생명의 힘. 마치 시들었던 꽃이 때가 되면 다시 피어나듯 죽음 속에서도 다시 생명이 움트는 자연의 섭리가 이 정원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을요. 지금 비록 한겨울처럼 춥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씨앗은 땅 속에서 겨울을 이겨내고 언젠가 따뜻한 봄은 반드시 찾아와 새싹을 틔웁니다. 제가 이 정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원 자체가 저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우 씨가 제게 늘 희망의 씨앗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의 꿈에 물을 주고 햇살을 더해 줄 수호자가 아니라 이제 그의 꿈을 이 세상에 이어갈 계승자였다는 것을요. 이 정원은 홀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채워가는 것이다. 나의 은하가 이 꿈을 완성시켜 주겠지. 그의 마지막 글씨에 저는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가 혼자 짊어진 짐이라 생각했던 이 정원이 사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유산이었다는 것을요. 민우 씨는 떠났지만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고 제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이 저에게는 남편과의 약속인 동시에 남편이 저에게 남긴 새로운 삶의 부름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민우 씨의 꿈을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우진이가 남기고 간 지도에 치유의 정원이라는 글귀와 민우 씨의 간절했던 목소리가 내 삶의 목적은 여기 있다고 저를 일으켜 세우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민우 씨가 제게 남긴 끝나지 않을 모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은하의 정원, 다시 태어날 정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 정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우 씨가 꿈꾸었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정원, 모두가 와서 희망을 얻는 사랑의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진정한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정원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삽질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발업자 김 씨가 몇 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정원 한편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죠. 여기부터 허물고 흙을 메워야 합니다. 안 돼, 안 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낡은 돌담이 무너지고 제가 심었던 작은 꽃나무들이 무참히 뽑혀 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힘이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목소리는 마치 민우 씨의 것 같기도 했고
우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정원 전체가 민우 씨의 영혼처럼 살아 숨쉬며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심겨진 민우 씨의 꿈, 그리고 우진이가 남기고 간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원이 민우 씨와 저, 그리고 우진이의 꿈이자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희망의 터전이라면 저는 이 작은 몸과 마음을 다해 그것을 지켜낼 것입니다. 민우 씨의 꿈을 이 땅에 온전히 다시 피워낼 것입니다. 다시는 시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작은 정원이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파라다이스가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개발업자 김 씨와 인부들이 흙을 파헤치며 정원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낡은 돌담이 무너지고 제가 심었던 작은 꽃나무들이 무참히 뽑혀 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을 힘이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하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민우 씨의 꿈, 그리고 우진이가 남기고 간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에도 끈질기게 땅속에서 숨 쉬는 씨앗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작은 의지가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씨, 지금 당장 삽을 놓으세요. 이 정원은 당신들 마음대로 허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개발업자 김 씨는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일입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그러셔도 여긴 곧 아파트 단지로 변할 거예요. 할머니를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가격을 쳐드리는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원은 민우 씨와의 약속이고 이 땅은 그분의 꿈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이 정원이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 저희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저 혼자 맞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인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흙더미 위로 제가 심었던 꽃들이 처참하게 뒹굴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내가 너무 늦었나. 민우 씨, 제가 당신과의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겨울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처럼 저의 희망도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가 없는 이 정원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라니 마치 얼어붙은 땅 속에 홀로 서 있는 듯 외롭고 추웠습니다. 절망감이 다시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 할머니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작은 삽과 물뿌리개를 들고 정원 문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저와 함께 씨앗을 심던 모습을 보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뒤로는 마을 주민 몇몇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 정원 부수지 마세요. 여긴 파라다이스 정원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개발업자 김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뭐 하는 거니? 저리 비켜.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으로 와서 섰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에 들린 삽과 물뿌리개가 저에게는 천군만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꽁꽁 언 땅을 뚫고 솟아나는 어린 새싹들처럼
아이들의 용기가 저희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파고들었습니다. 이치.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과 용기에 처음에는 망설이던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긴 씨, 어른이라고 애들 협박하지 말아요.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삽을 들이댑니까? 할머니가 지켜온 정원을 허물지 마세요. 맞아요. 이 정원, 저희 어릴 적 추억이 다 담긴 곳이에요. 할머니만 힘든 거 아니니 우리 함께 지킵시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자 김 씨와 인부들은 더 이상 삽질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머뭇거리며 현장에서 물러섰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었구나. 민우 씨, 당신의 꿈은 결코 저만의 것이 아니었군요. 이 정원은 이웃들의 마음 속에도 함께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깊은 산속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 뿌리로 서로 얽혀 숲을 이루듯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돌담, 흙투성이 된 꽃나무들, 황폐해진 정원을 보며 다시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땀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손들이 함께 흙을 만지는 것을 보니 마치 모진 겨울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들이 봄에 새순을 틔우듯 이 정원에도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겨울도 서서히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이치. 마을 주민들은 무너진 돌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망치와 삽, 시멘트 포대와 벽돌을 가져와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러진 장미 가지들을 조심스럽게 모으고 뽑혀 나간 꽃나무들을 다시 심으려 애썼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태풍으로 부러진 나뭇가지도 새로운 순을 틔우듯 파헤쳐진 흙 속에서도 다시 생명이 움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 이 돌담은 말이야. 꼭 우리 마을 같죠? 어디 한 군데 부러지면 다 같이 보듬어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마치 모진 겨울바람에도 뿌리 뽑히지 않고 서로의 가지를 지탱하며 버텨내는 나무들처럼요. 이 정원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 마을도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힘내세요. 은하야, 너무 힘들어 마라. 저 정원 보렴. 수십 년 된 저 나무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겨울을 홀로 견뎠겠니? 눈보라가 치고 가지가 부러져도 봄이 오면 기어이 새잎을 틔우더구나.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힘들면 같이 견디면 같이 견디면 이 정원에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단다. 우리 모두 이 정원의 겨울을 함께 견디고 다시 봄을 맞이할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게 뜨거운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땅에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민우 씨의 수첩 속 치유의 정원이라는 글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정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저에게 희망과 회복은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흙 묻은 손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에, 그리고 밤늦도록 정원을 지키는 청년들의 듬직한 뒷모습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땅을 갈아 새로운 씨앗을 심듯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원은 활기 넘치는 작업장으로 변했습니다. 무너진 돌담은 전보다 더 튼튼하게 세워졌고 뽑혀 나갔던 꽃나무들 대신 새로운 씨앗들이 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 씨의 낡은 수첩에 적힌 치유 식물들을 구하기 위해 산과 들로 나섰습니다. 어른들은 땀 흘려 일했고 아이들은 어른들 옆에서 작은 손으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동참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정원에 모여 불을 밝히고 함께 만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래의 치유의 정원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정원은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려 새싹이 돋아나듯 모두의 희망이 자라나는 공동체의 정원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가장 아끼던 덩굴 장미 가지에서 작고 여린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우진이가 부러뜨렸던 바로 그 가지였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새 생명을 틔우듯 그 작은 새순은 제게 큰 감동과 함께 민우 씨의 희망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작은 새순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민우 씨, 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꿈이 이 작은 새순처럼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꿔온 이 정원이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새싹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입니다. 제 입가에는 절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정원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무너진 돌담을 다시 세우고 황폐해졌던 정원을 가꾼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원은 마치 거짓말처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푸른 잎사귀들은 햇살을 받아 더욱 싱그럽게 빛났고 갖가지 꽃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활짝 피어났습니다. 저는 정원의 풍경이 달라질 때마다 마치 제 마음 속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민우 씨의 꿈, 그리고 우진이가 남기고 간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음을 느꼈습니다. 민우 씨가 없는 제 삶은 뿌리까지 얼어붙은 듯한 긴 겨울이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꽁꽁 얼었던 땅을 녹이는 봄 햇살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의 파라다이스 정원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도시의 삭막한 시멘트 숲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곳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치유의 정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바치를 하던 굳은 손으로 무거운 돌을 나르고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은 잡초를 뽑고 젊은 청년들은 지붕에 올라 낡은 기와를 갈았습니다. 아이들은 작고 여린 묘목들을 땅에 심고 조심스레 물을 주었습니다. 함께 흘린 땀방울이 정원의 흙을 더욱 비옥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은하야, 이제야 민우 씨 꿈이 활짝 피었네. 지난번에 그 못된 김씨가 삽 들고 들이닥칠 때는 여기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덜컥해 하지만 누가 보면 아파트를 올리자는 김씨 말 들을 뻔했지. 우리 동네는 이 파라다이스 정원 덕분에 더 살기 좋아졌다네. 그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제게 더 큰 용기와 감사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민우 씨의 꿈이었고 그 꿈이 이제 모두의 마음 속에서 피어났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박힌 뿌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굳건히 나무를 지탱하듯 민우 씨의 사랑과 꿈은 이 정원 깊숙이 자리 잡아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허물어졌던 담장을
우리가 직접 디자인해서 새롭게 꾸며봤어요. 민우 할아버지의 정원. 이제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사실 지난번 그 김 씨가 들이닥친 사건이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 하나로 뭉치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서로의 정원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거든요. 겨울을 이겨낸 나무처럼 우리도 한 뼘 더 성장한 셈이죠. 그들의 진심 어린 말과 정성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홀로 완벽하게 지켜낸 정원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서로의 손을 맞잡아 채워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이 작은 공동체의 나눔 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로 씨름했던 지난 날이 떠오르며 이제야 저는 진정한 희망의 봄을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치.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정원 문이 끼익 하는 반가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간에 선 아이는 훌쩍 자란 모습이었지만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던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배낭 대신 제게 줄 선물이라며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활짝 피어난 파라다이스 정원과 함께 저와 미무 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렇게 많이 컸구나. 잘 있었니? 할머니는 내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파라다이스 정원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찾아 헤매던 보물이 여기 있었네요. 할머니가 진짜 이 정원의 수호자였어요. 처음 할머니 정원에 왔을 때 뭔가 슬프고 무서웠어요. 나무들도 다시 들고 꽃들도 고개 숙인 채 겨울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겨울을 잘 견딘 나무가 봄에 더 멋진 꽃을 피운다는 것을 알아요. 이 정원처럼 저도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말처럼 이 정원은 정말 보물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보물이 아닌 사랑과 추억, 희망과 치유가 가득한 영원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그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가는 길에 다시 봄이 왔어요. 이치. 우진이의 쪽지를 읽고 제 눈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아 정원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 멀리 민우 씨가 심었던 덩굴장미가 무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제 삶은 잠시 앙상한 겨울나무와 같았습니다. 모든 잎을 떨구고 혼자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이겨낸 뿌리는 더 깊어졌고 우진이와 마을 사람들의 온기 덕분에 저는 다시금 새순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힘든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 더욱 굳건한 숲을 이루듯이 우리 모두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민우 씨가 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시련 속에서도 끝없이 사랑을 키워가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려준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정원의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민우 씨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듯합니다. 은하야, 봐라, 우리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구나. 잘 지켜주어서 고맙다. 내 덕분에 세상 곳곳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구나. 이 파라다이스 정원은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 더욱 굳건한 숲을 이루듯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세월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 마을의 파라다이스 정원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도시의 삭막한 시멘트 숲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곳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치유의 정원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 한 명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층 빌딩 숲에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던 도시인이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마음의 병을 얻어 휴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원 한쪽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꽃들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뿌리째 흔들려 버린 작은 화분 같았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홀로 서 있는 듯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미 아가씨, 이 꽃은 제가 민우 씨와 함께 심었던 장미랍니다. 향기가 참 좋지요. 우리 정원의 꽃들은 말없이도 사람을 위로하는 재주가 있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유나 씨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정원의 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옆자리에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나지막이 정원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닿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유나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요. 도시에서는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원에 와보니 제가 쫓던 것들은 다 허상 같고 제 마음은 오히려 더 황폐해진 것 같아요. 마치 잘 가꾸어졌지만 물을 주지 않아 말라버린 화분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조차 몰랐어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의 마음은 마치 모진 겨울을 겪은 나무처럼 앙상하고 지쳐 보였지만 분명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봄을 기다리는 생명력이 남아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가씨, 도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흙을 밟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메말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원의 꽃들은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나듯 우리 마음도 따뜻한 물과 햇살만 있으면 다시 피어날 수 있단다. 유나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잠시 잎을 떨군 겨울나무 같겠지만 땅속 깊이 박힌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봄은 반드시 온답니다. 이 정원에서 민우 씨와 내가 겪었던 겨울,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겨냈던 겨울처럼 아가씨의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이 정원이 아가씨의 겨울을 함께 견뎌줄 테니 걱정 말고 쉬렴. 유나 씨는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작은 꽃잎 하나하나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물뿌리개를 들고 시든 꽃에 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삽으로 흙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마치 메말랐던 나무가 다시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들이듯 유나 씨의 마음도 점차 활력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정원의 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 정말 튼튼해 보여요. 얼마나 많은 겨울을 견뎠을까요? 수십 년 된 나무란다. 태풍도 맞고 눈보라도 다 이겨냈지. 하지만 뿌리가 깊고 이웃 나무들과 함께 서로의 가지를 지탱해 주었기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단다. 우리 인생도 이 정원의 나무들처럼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견뎌내면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유나 씨는 그제야 활짝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정원의 꽃들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정원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치유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윤아 씨는 며칠 더 정원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나면서 제게 작은 씨앗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 씨앗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이 정원에 심어주세요. 그리고 이 정원에서 얻은 희망을 제가 사는 도시에도 조금씩 나누어 줄 거예요. 할머니, 정원의 나무들처럼 저도 이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떤 겨울도 잘 견뎌낼 거예요. 이치. 윤아 씨가 떠난 후에도 치유의 정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각기 다른 아픔과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정원을 찾아와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어 돌아갔습니다. 저는 정원의 풍경이 달라질 때마다 민우 씨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듯합니다. 은하야, 봐라, 우리의 꿈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구나. 잘 지켜주어서 고맙다. 내 덕분에 세상 곳곳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구나. 이 파라다이스 정원은 겨울을 견딘 나무들이 더욱 굳건한 숲을 이루듯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세월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처럼 말입니다.